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올 한해도 2010년 한해도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웃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웃기시는 양반이라 그분보다 더 웃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오늘 2010년 시사장학 퀴즈 그 첫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저렴한 시사평론가 김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을 모시고 저희가 신년 특집을 꾸몄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20만 클릭이 달성이 됐습니다. 예. 더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봤다. 예, 또 많은 누리꾼들이 말이죠. 개그 콘서트보다 웃겼다. 라디오 스타보다 웃겼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웃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 상대는 개그 콘서트, 라디오 스타가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웃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다고.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힘들다고. 시사평론가 김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클립도 많고 뭐 반응이 좋다 그랬더니 부인에게 크게 혼났다. 아니 재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진짜 콩밥 먹으려고 감옥 가려고 하느냐. 우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도요 정치학 서적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또 반응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정치학 서적 한 권을 읽은 느낌,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겼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한데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사장학 퀴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걸 아셨던지 우리 한겨레 고광원 사장님이 저희 출연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 씨 가문이 말이죠. 아주 위인들이 많습니다. 성인들이 많아요. 고광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김구 선생,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올려봐야. 근데 이제 상품이 없단 말이죠. 좀 제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그 작년 내내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했지만 위대한 아이쿱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올해 연말로 협찬이 또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여간 참 정운찬 국무총리를 좀 설득해서 세종시 땅 100제곱미터 이걸 좀 상품으로 협찬해 주시면 안 될까? 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0만 원에 저렴하게. 우리가 이 통합의 시대를 맞아서 이게 한겨레에도 이렇게 상품 협찬해 주시면. 재벌들한테만 그때 재벌들에게만. 우리한테는 안 줘요. 싸도. 젠장할입니다. 어쨌든 정봉주 의원은 아무래도 저희 방송을 하다가 잡혀가지 않겠나. 방송 중에 방송을 하다가 잡혀가지 않겠나. 예전에 기억납니다. 89년인가에 그때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에 안기부 의원들이 난입을 했던 그런 일 이후로 한이 TV에 이번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잡혀가면 정봉주 의원은 10년간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완전 퇴출이라고 봐야죠. 정봉주 옹이 되지 않을까.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 가면을 벗기고 싶어요. 너무 예뻐서. 그러게요. 저희 너무 잘생긴 분 출연자들 중에 미모로 따져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탑3. 올해 들어. 올해 지금 첫 출연입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름동에서 온 정씨입니다. 자, 옆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서 온 김씨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대학교 올해 졸업합니다. 올해? 시대의 희생양입니다. 시간이 많죠? 올해 500대 기업들이 이제 취업을 안 한답니다. 한 28%가. 취업이 아니라 고용을. 취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스럽게도
시간 나오면 개인 홍보 좀 해도 됩니까? 근데 사장님급들이 저희 방송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아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CEO나 인사한다 담당자 여러분, 충북 청주에 아주 건실한 청년이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CEO는 볼 겁니다. 네. 대한민국 CEO. 예. 자, 우리 그러면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우리 정 씨는 자기 소개를 힌트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시구나 오늘. 예. 뭘 오늘 전공하십니까? 전체적인 연령대가 네, 사회과학.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학. 좋은 거 하십니다. 예. 네, 크게 추리에 도움이 안 되지만. 자, 그러면은 네.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문제. 자, 함께 만나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전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입이 부르트기까지 했습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축혀 세우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원전 수주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라면 뭐뭐 하릴. 여기서 뭐뭐는 무엇일까요? 1번 여배우가 동석하는 안가에서의 폭탄주 파티. 2번 9시 땡이 뉴스. 3번 대통령 찬가 재창. 4번 MB의 권모술수 규탄 화염병 시위. 5번 카퍼레이드. 하나, 둘, 셋. 정씨 3번. 아닙니다. 네, 김 씨. 5번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정 씨는 일부러 들으신 건가요? 3번이랑 5번 중에 헷갈려가지고. 저를 위해 양보해 주신 것 같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말고요. 아니 말고. 지적 한계인 것 같아요. 예. 고백이라고 봐야죠, 고백. 고백. 네. 카프레이드 하고 싶다. 꽃가루 뿌려다오. 예.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남사스러움을 남사스러움을 모른다, 전혀. 네.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런 말들을 하죠? 카프레이드 이런 거. 예. 아니, 뭐 47조를 뭐 이번에 수주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계약한 거는 23조예요. 반. 원래 그것도 이 정권의 특징이죠. 뻥튀기 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치까지 다 자기들이 다 가져오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이런 예상치까지 계산해 집어넣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말이죠. 이 47조가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60년간. 60년간. 이게 계산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36개월 할부는 많이 봤어도 720개월 할부. 예, 이런 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예. 예. 게다가 이것도 2017년 다음 정권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는 생색은 잔뜩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열받는 건 뭐냐면 이미 다 확정 찍고 그래놓고 건너가서 마치 마지막 부분에서 대미를 자기가 장식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신문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수주전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서 확정 지었다. 그러나 사실은 2주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걸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것도 연말에 일요일 저녁에 뿅 나오려고. 9시 뉴스에 또 나오려고 9시에 또 발표를 하는 말이죠. 예.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요. 참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40억 달러 효과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그때 이제 대통령님 때문에 40억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들하고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나는 덕을 좀 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전에 초기에 국정홍보처 그죠? 기억나시죠? 없앤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국정홍보처를 없앤 이유를 알겠어.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청와대 전체를 국정홍보대로 만들었어.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홍보대. 언론도 사실 문제예요. 이거 뻔히 알면서도 언론이 뒤를 이렇게 열심히 세척해 주니까 청와대에서 비대를 없앴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비대가 필요 없다 청와대에는. 이렇게 닦아주니까.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은요 아랫사람 공 가로채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례를 살리기 비대상 좀 살려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빨아주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언론들은 언론의 일을 해야죠. 네. 언론이 그 정권과 네. 긴장 관계를 놓치는 순간 언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은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청와대가 직접 다 하니까. 청와대에 나팔수를 하고 있으니까. 연말연시에 이제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그 신문 9개 조간을 다 보는데 저 오그라드는 듯한 그렇죠. 느낌. 예. 오징어 전국에 오징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전 국민 오징어화를 지금 아침에 네, 정권차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 학생 한마디 하시죠, 학생.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꼭 낚시를 제가 큰 고기를 잡으면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자기다가 사진 찍자고 그러신 분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꼭 카페에 올리고 제가 잡은 거 제 사진 붙들고 카페에 못 올리게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자기가 공을 가르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선물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못했는데 선물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선택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피자, 의리가 있어요. 라피자. 이 강남구 논현동 65에 24 1층입니다. 방부제 걱정 없는 우리 밀과 유기농 밀가루로 반죽하고 가공 피자가 아니라 국산 임실 치즈로 가공하는 최고의 수제 피자. 이거 먹어봤어요 저희가. 네, 맛있어요. 이게 아주. 그 피자가 아닙니다 이게. 아트입니다. 아트. 라피자. 라피자 그 협찬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이쿱에서 또 이렇게 상품권. 아이쿱. 마지막 마지막 성의를 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쿱 고생하셨어요. 아니 어떤 시청자가 아이쿱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그렇게 재밌었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쿱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사실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그리고 아직 정신 못 차린 핫탑. 농담입니다. 이제 이게 요걸 올려놓으면은 뭐 주전자도 좋고 한약탕도 좋고 하여튼 계속 가열이 되는 아주 좋은 그 핫탑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드리고요. 저는 솔직하게 저걸 볼 때마다 그냥 끓여 먹지. 왜 그래도 대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무리 뒤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명화 속 과학 체험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명화 속에 이름난 그런 그림 속에 수수께끼를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아주 교육적으로 효과가 아주 대단한 그런 전시회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이제 마련되는데 주최 측이 한겨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청두김 씨 뭐 하나 고르세요. 일단 핫탑 보겠습니다. 핫탑으로 핫탑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풀어볼까요? 2번 문제 또 바로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면 받은 이후 처음 했던 발언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심기일전에서 앞으로 법을 준수하겠다. 2번 각 분야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 3번 아이폰 좋아하는 기업들 10년 후에 구멍가게 될 것이다. 4번 우리 삼성도 곧 포탈 사이트를 만들 거야. 조세 포탈. 5번 사면 기념으로 세종시에 한턱 쏘려고 한다. 하나 둘 셋. 5번 하겠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정우 씨. 1번. 1번이요? 1번 틀렸습니다. 두 분에게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는데 정우 씨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 2번. 정답입니다. 힘들게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드리네요 저희가. 자, 고르시죠. 상품권. 상품권과 저희가 피자와 이 예술의 전당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명화 속 과학 체험전 요 두 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각 분야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 자기가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돈 안 내고 별짓을 다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각 분야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와다니요. 어이없는 사면을 받고 말이죠. 자숙해도 모자를 파는 말입니다. 정말 누가 누구의 훈계지기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댓글로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그 사면이에요. 이게 특히 왜냐하면은 예전의 사면은 눈치가 보여서라도 섞어서 했습니다. 여러 사람 섞어서 혼자 딸랑. 네. 현 정권과 삼성의 관계를 어떤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좀 매기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혼자 이렇게 사면하는 게 요건 혼자 다 먹으라고? 네. 아니 근데 이건 예장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쪽팔려 하는 눈치도 아니에요. 네. 각 분야가 정신 차려야 한다. 근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 말이죠. 이 지금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포탈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쁜 법제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액수가 국가에서. 뭐 몇백, 네. 몇십. 사실은 세금은 몇만 원만 계속 평생 따라다녀요.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 보통 왜 몇억 세금 안 낸 사람들 예. 뭐 양심 어쩌고 하면서 막 따라가가지고 네. 자꾸 그러잖아요. 네. 네. 1,100억이 넘습니다. 1,100억. 1,100억으로 포탈을 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10억 조세 포탈해 놓고 2년 살았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뭐 1,100억까지 갈 것 없이 1,000억이라고 치면은 공이 2개가 더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2년에다가 0을 더 붙여야 됩니다. 200년이죠. 200년을 살아야 될 그런 죄인데 200년은커녕 200일은커녕 200시간은커녕 단 2분도 뭐 살지 않고 감옥에 살지 않고 바로 사면. 3년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이유도 골 때려요. 평창 네. 유치를 위해서. 네, 평창 그러면 지금 평창 유치 안 된 게 네. 사면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이때까지. 아니 또 평창이 유치가 또 안 되면 그때 집어넣는 건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저는 만약에 평창이 안 되면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는 한 표 던질 수 있습니다. 한 표 던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없고.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평창 유치 안 된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평창을 갖다 붙이는 이 뻔뻔함. 네. 그래서 사면 되자마자 세종시에다가 2조 5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선물이죠, 선물. 네. 네. 이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건지 이게 도대체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 속에서 유관하다 이런 느낌을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완전 유관하다. 예. 네, 동의어죠. 예. 현 정권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할 때는 완전 유관하다의 뜻이죠, 보통은. 자, 3번 문제로 그러면. 선물 고르셨죠? 예, 예. 네, 3번 자,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종시와 관련해 보기에 나오는 인물과 그 인물이 한일이 틀리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이상득 수도 이전법 통과하도록 한나라당 의원들 설득. 2번 김영삼 11개 중앙행정기관 대전으로 옮기겠다 약속. 3번 진수희 전효 전재희 임태희 정몽준 행복도시법 찬성. 4번 이명박 대통령 되면 행정도시 안 만든다. 이건 무략 강조. 5번 정운찬 수정안 가결되는 날 세종시에서 삼겹살 굽겠다 약속. 하나, 둘, 셋. 정신 5번. 5번.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세종시에서 삼겹살을 굽겠다. 어디서 많이 들으신 얘기죠. 예,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세종시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용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는 정부 청사가 오기로 해서 그쪽 주민들이 땅을 내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 땅을 헐값으로 재벌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자신들이 그 집을 내놓았던 땅을 내놓고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났던 이유가 아닌 네. 다른 이유로 해서 그 땅을 사용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그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기 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 환매 원한을 줘야 돼요. 도로 살 수 있게. 환매 청구권이라고 하죠, 그걸. 네. 예. 환매 원한을 줘야 되고 그 환매 권한의 액수도 네. 사실은 평당 액수도 네. 재벌에 주겠다는 그 액수로 도로 살 수 있게. 보상금 받았던 것 중을 그대로 토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피해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한테 준다는
그 값으로 사실은 대사할 수 있는 돈을 저는 줘야 된다고. 순환은 그 LH 공사가 다 뒤집어 쓰고. 네.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충청도에 그래. 충청북도에서 오셨죠. 충청 주민으로서. 요즘에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마시거나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굉장히 세영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재벌을 몰아주기식으로 대출을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정말 반전이 아닌가. 그렇죠. 정말 이런 반전을 일으키는 그 정부에게 정말 참 재밌는 정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 끝마무리가 약해. 끝마무리가 흐지부지야. 끝마무리만 다시. 끝마무리만. 정부에게. 죄송합니다. 애들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면 나중에 얘기해요. 좀 이따가. 참 이게 우리 닭대가리고가 아니고서는 뭐 사실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재벌한테 땅을 헐값에 주겠다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안 나갔지 그때는.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나가는데 이제 그 용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 사겠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또 많은 또 현지 주민들이 받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환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게 또 통째로 다 환매하는 것보다도 요소에서 환매를 하면은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요소에서 별표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그게 더 좋겠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과거 정치인들이 했던 거 한번 쭉 제가 모아봤는데 2003년 겨울에 수도 이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아예 청와대까지 통째로 세종시로 가는 그런 법안인데 이때는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가 또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안 된다. 이거 너희들 찬성표 던져야 된다 라면서 설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그랬던 이명박 대통령 형이죠. 그 양반이. 그렇죠. 예. 또 그 친이계 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에 이상득, 김성조, 심재철, 이병석, 이윤성, 정의화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149석 중에 81명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또 나중에 또 행복도시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또 찬성표 던진 사람이 이상득, 공성진, 진수희, 정병국, 전여옥, 전재희, 임태희, 이윤성, 이군현, 정몽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15번 이상 행정도시 약속 반드시 지킨다라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이게 말도 안 된다 수도 이전 이게 어떻게 얼토당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자기는 또 92년 대선 때 11개 부처를 대전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친박과 친이가 지금 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박이 터지고 있는데 물론 뭐 당연히 충청 민심을 잡아야 다음 대권을 잡고 또 만약 여기서 읽게 되면 거꾸로 친이계 쪽에서는 이제 레임덕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데 거기에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6월 2일 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쫙 깔린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역 토착 세력의 비리를 엄벌하겠다. 요 발언의 내용이 뭐냐? 다음 지방선거에 친박계 단체장들은 불가리를 하겠다. 요런 의미로 지금 친박계 진영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지금 멱살잡이에 들어간 거죠. 세종시를 빌미로 해서 친박, 친이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지자체 선거 때 친이계로 쫙 깔아버리려고 그런 작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런 정가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항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만 들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내 말 안 들어서 문제야. 보고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박근혜한테 못 이깁니다. 박근혜한테 못 이겨요. 괜히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다음 선거에 못 나옵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 굉장히 지능적이거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대표는 어쩌다 한 번씩 멘트 하나 날리는 것 같고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가서 입술이 부르터야. 사람들이 좀 봐주고 말고 뭐 이러는 판인데 하여간 쓸데없는 정치력 낭비하지 말고
하여튼 진중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세종시는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 아유, 뭘 이런 얘기죠. 네. 국가가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더 좋은 안이 실제로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네. 약속을 국민한테 했는데 15번이나 해놓고 네. 말이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딸랑 바꾸고 그 땅을 또 게다가 재벌한테 준대. 헐값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했고 안 지키는 거 보면 앞으로 어떤 공약도 별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핵심을 얘기하셨네. 네, 맞아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아니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또 보니까 공사 시작 완공 시점이 이미 다음 정권 때예요. 그걸 어떻게 뒤집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들 그래서 지금 좌우우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4번 문제로 이 선물을 선물. 그렇군요. 예. 라피자로 가시겠습니까? 핫탑으로 라피자. 라피자로. 예. 자, 받으신 척 하시고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예. 라피자. 예. 요거. 예. 또 받으시는 거네? 예. 네. 라피자 야간. 네. 일단 뭐 네. 남은 게 많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남자는 뭐 핫탑 하나 받았으니까. 네. 자, 4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장광근 사무총장을 제거하려던 정몽준 대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의중 때문입니다. 다음 한겨레의 관련 기사 제목 중 뭐뭐는 무엇일까요? 뭐뭐에게 책임 경영은 무리? 1번 70원 당대표, 2번 바지 사장, 3번 뉴타운 구라쟁이, 4번 때밀이 아저씨, 5번 잉여 정치인. 하나 둘 셋. 일단 정씨가 뭐든지 하나 하고요. 네. 하나 둘 셋 하지 말고 이제. 네. 그리고 김 씨가 남으면 남으면 시간 되면 5번. 5번 틀렸습니다. 네. 정씨가 봐주신 것 같고. 예. 네. 김 씨 한번 해보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정답입니다. 예. 네.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멋진 표현이에요.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네. 바지 사장 맞죠?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친박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영입한 예. 바지 사장이 맞죠. 그러나 권력도 없고 새도 없는 바지 사장이 맞죠. 그래서 상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몽준 대표가 장광근 사무총장한테 진짜 열받았어요. 왜냐? 지난 연말에 막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 정몽준 대표가 야당 대표 그리고 여당 대표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셋이 모여서 3자 회동을 하자. 여기서 아예 결판을 짓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만나자고 한 날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민망하게 됐죠. 그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비꼬 왔던 사람이 바로 장광근 사무총장입니다. 하극상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정몽준 대표가 두고두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밑에서도 예. 정몽준 대표가 실세가 아니라 바지 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교체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러세요 이런 말은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몽준 대표는 오케이 사인으로 듣고 와가지고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쫄았던 장광근 사무총장 확인해 보니 고결 기자회견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딱 끊고 나서 이러고 난 절대로 안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장광근 사무총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몸이 아니다. 이런 멘트를 날린 거야.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이제 쭉쭉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예. 여기서 특징이 하나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운찬 총리를 우리가 몸빵 총리라고. 몸빵 총리. 예. 낙관이라고도 했습니다. 낙관이라고도 제가 표현했는데 예. 몸빵 총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지 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어하는 건 욕 먹고 네. 또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거나 이런 건 다 다른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렇게 네.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좋은 게 있을 때 턱 튀어나옵니다.
톡 나와서 이건 내가 했다. 뭔가 민감한 사항이 터질 것 같다. 외국으로 갑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다녀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진짜. 아니 뭐 그냥 조금만 뉴스를 달리 보면은 갑자기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현 정권의 트라우마죠. 촛불이 있을 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전파들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물가 잡아라. 그리고 물가 계속 올라가지. 전부들 달랑 하나 뽑고 끝났지. 그 모든 비난을 직접 받으니까 촛불 이후에 체제를 바꿨어요. 체제를 바꿔가지고 좋을 때만 등장하세요. 그리고 몸빵을 내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전략이 바뀌어서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나라 꼴 참 우습습니다. 예. 하여간 참 그 정몽준 대표 어쨌든 당직 개편을 하겠다. 바꾸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대로 안 되죠. 장관근 사무총장이 이재호계입니다. 이재호계. 이재호가 또 누굽니까? 우리 이재호 국민권익위원장. 이분의 또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가 거의 없는 정몽준 대표가 과연 친정체제 구축이 가능할지 또 지켜볼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리 명칭이 잘못됐어요.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권익위원장. 본인 권익위원장. 본인 권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선물 하나. 하나. 네?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핫한 핫탑. 핫탑을. 네, 투탑으로. 투탑으로. 예. 투핫탑.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성격이 다른 정치인 한 명을 골라주세요. 1번 이정현, 2번 유정복, 3번 허경영, 4번 송영선, 5번 이재호, 6번 홍사덕. 요건 좀 정치를 아셔야 됩니다. 예, 요건 좀 정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 셋. 하지 않고 정시일 때 먼저 기회를 드리고. 3번 함정이었습니다. 자,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아직 김 씨한테 김 씨한테 우선. 저 3번 하려고 했었는데 정답이 잘 모르겠는데 찍겠습니다. 5번 찍겠습니다. 5번 찍어서 맞췄어요. 정답입니다. 저 문제는 뭐냐면은 친박이 아닌 사람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허경영 총재는 원조 친박입니다. 그렇죠. 원조 친박. 정치적 친박이 아니라 본인의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 번 드러내셨다가 유언비어로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으로부터 아니 그게 뭐 서로 당해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얘기해놓고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약속 없어요. 됐다고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나오셔서 가수가 되셨죠 지금. 그렇습니다. 가수가 되셨습니다. 원조 친박은 허경영, 나머지는 일반 친박. 저는 근데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재밌는 그 구경거리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경거리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친이에서 친박으로 쑥 날아가는 월박, 월경하는 월박을 하는 그런 인사들이 과연 첫 번째가 누구고 두 번째가 누구고 얼마나 갈 것이냐.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전여옥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렇게 딱 붙어 다니다가 그렇죠. 네. 한나라당 경선을 하면서 담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을 넘어갔어요. 네.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닌데 이제 그 재보궐선거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왜냐하면 이쪽은 저문은 이쪽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그렇죠. 월경이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이재호 의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이계 쪽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 얘기가 바로 지금 김어준 씨가 한 얘기입니다. 뭐 김어준 씨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 깔려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언제 넘어가냐? 뭐를 비비로 넘어가냐? 세종시가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몰라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년 만년 할 줄 알아.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말이야. 네. 예. 자, 하여간 참 결국에는 청와 홍보대. 예. 그래서 참 앞으로 박근혜 전 대표 이번 기싸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승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너무 이른 관측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저는 있겠지만 이런 관측도 합니다. 예. 한 2개 부처나 3개 부처 정도 옮기자 뭐 이런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성격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충청권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지지도는 변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도 거의 안 바뀝니다. 보십시오. 4대강 정책. 그 반대 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디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여론조사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옵니까? 이 세종시에 예.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럼 원안 이렇게 답하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예. 그 후속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이 몇 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다시 원안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을 찬성하십니까? 또 물어봐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대기업들이 대거 이전하는 걸 아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또 원안을 찬성하십니까? 수정안을 찬성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발표되고 있는 이 대통령 지지도라든가 예. 네. 기타 각종 이해가지 않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면밀히.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또 여론조사할 때 말이죠. 안내 멘트가 이명박 대통령을 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놓고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자, 시청자 퀴즈. 지난주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은 지난주 문제 이랬죠.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딱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곡해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 2분을 뽑았습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내가 싫다라는 노래를 선곡해 주신 분이 계신데 개사 또 했습니다. 개사.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내가 하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마저도 뺏겨버릴까 나는 떤다. 언젠가 이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너무 겁나. 나의 운명을 탓해 노무현을 탓해. 예. 이명박 대통령의 레인덕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의 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학생 송모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송모 씨. 근데 이제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송 씨라고만 보내오셨는데 이러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 다시 한번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뭐냐? 예. 명화 속 과학체험전 티켓하고 그리고 피자, 라피자 상품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보면은 개구리 소년 왕눈이 그 노래 아세요? 네. 개구리 소년 이걸 좀 바꿨습니다. 개구라 소년 맹박이. 예. 개구라 소년 맹박이. 예. 노래 한번 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개구라 소년 맹박이 개구라 소년 맹박이 네가 뜨면 4대강 천지에 삽질한단다. 비바람 몰아쳐도 삽을 들고 7번 자빠져도 8번 퍼라. 예, 이런. 예. 이분 잡혀가겠어요. 예, 상품에 핵심이 있어서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이름을 적지 않고 김 씨라고만 해서 보내셨는데 당신 아니야? 예. 하여간 정확한 주소와 메일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김혜연 씨의 참아주세요. 그리고 쌩얼이 이명박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마릴린 맨슨의 노래를 골라주신 분도 있고 신신혜의 세상은 유지경 악어의 눈물과 어울릴 것 같다는 내용의 하여튼 뭐 크로코다일이란 뭐 하여튼 제목이 들어간 팝송 골라주신 분도 있었고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선물을 모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첨되지 않는 게 도리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탐 대실할 수가 있어요. 이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주소를 쓰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이. 예. 한결의 발, 도착지 이런 것들을 스크린을 하게 되면은 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퀴즈 주시죠.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가수 신해철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입니다. 신해철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틀어 친북 좌경 성향의 단서가 되는 것들을 제보해주세요. 이를테면 지금 보시는 포스터가 온통 붉은색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신해철이 빨갱이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국보법 7조 1항입니다. 고무찬양. 이게 아주 유명한 예. 악법 조항이죠. 예, 사실 맞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문헌적으로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도 이미 내렸어요. 오래전에. 근데 이 법이 골 때리는 것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형 모내기. 네. 아 그렇죠. 걸개거림.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림 위쪽에는 농부들이 웃고 있고 예. 아래쪽에는 뭐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예. 근데 법원에서 위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 농민들. 그래서 북한을 막 춤추고 있거든요. 위에. 행복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 이적 표현물이다. 그래서 10개월을 때렸습니다. 10개월을. 그리고 워낙 황당하니까 예. 결국 유엔 인권위에서 그 그림 돌려줘라. 그림 몰수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개망신을 당했죠. 예. 예. 근데 이 고무찬양제가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그 그림을 그릴 때 북한을 찬양하려고 한 건지 북한이기 때문에 북쪽의 그림을 그린 건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독심술의 영역이다. 네 마음이 그랬지 이런 거거든요. 그 법을 지금 다시 적용하는 거죠. 네. 아유, 참. 코미디입니다. MB 찬양 고무죄 이런 거 없나요? 그러면 다 들어가겠군요. 예. 요즘 언론들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MB 고무 찬양.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MB 고무 찬양은 언론으로서는 특히 더 문제가 많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면서, 오늘 예. 혹시라도 꼭 이 얘기는 해야 하는데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으십니까? 이형 세종시 원하는 거 좀 내비둬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 예. 죄송합니다. 이형이면 명박이 형 말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도 되는 정도. 예. 큰 임팩트는 없었는데. 참 되십니다. 자, 정치 한마디 하실.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되게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전화를 받아보고 싶은 소망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고 아름다우셨고 행복했습니다. 예. 두 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왜 내용을 한 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혼자만 얘기하면 사신 방송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